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도내 원룸 소유자들도 세금이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오르기만 했던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연이어 거론되면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기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책은행 본점의 이전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를 지켜온 향토극장 시네마타운이 폐업 위기입니다. 우죽순 들어선 멀티플렉스에 밀려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도내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를 했고요. 이번 종합부동세 인상으로 당장 도내에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원룸 다가구 주택입니다. 1주택 과세 대상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전주 지역에만 해도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다가구 주택은 500채가 넘습니다. 수억 원대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임대업자가 개인 주택을 따로 갖고 있으면 대부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3채 이상을 보유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로 다주택 소유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주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최근 분양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5대 1을 기록할 만큼 분양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분양 후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를 진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심리를 위축시켜서 거래가 좀 줄고 전라북도가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번 대책은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의 가수요 거품을 빼 분양가를 낮출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추가 혁신도시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대상에서 빠져있던 금융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국회 연설에서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남아있는 122개의 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도 꾀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전 대상에서 빠져있던 금융기관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상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서민금융진흥원 등 8개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로 부상한 전북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 혁신도시가 제3의 이제 금융도시를 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런 것이 구체화될 때는 관련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여기에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농업정책금융을 담당하는 농협중앙회 역시 큰 틀에서는 이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산발 위기에 전례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라북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첫 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사가 공장을 추가 증설합니다. 도레이의 아키로 사장은 도청에서 송화진 지사를 만나 2021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군산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2,000억 원이 투자된 도레이 군산공장은 열에 강한 고강도 플라스틱 PPS 수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지만 손쓸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집에 사람이 깔려 구조가 진행 중입니다.
낡은 빈집이 폭우에 무너지면서 노숙하던 60대 노인이 변을 당한 겁니다. 주인도 없이 방치된 빈집은 도심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주 구도심의 한 마을.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흉물스러운 집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금이 간 벽은 철근이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빈집은 쓰레기나 수풀에 가려 접근조차 어려운데 담 너머 모습은 손쓰기 힘든 모습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빈집 있으면 암마에도 저녁에 들어오려면 좀 안 좋았지. 뭐 거기 사람이 뭐 나올란가 싶어서. 전주 시내 방치된 빈집은 1년 전보다 7.4%가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여 채가 넘습니다. 관리의 손길은 10년 넘게 미치지 않아 화재나 자연재난에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저녁이나 사람 안 다닐 때 이게 쓰러지더라고. 소리 나더라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어. 전주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이나 주민공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이지만 갈 길이 멉니다.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는 곳이 적지 않고 재개발 기대감에 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지인들은 그런 것을 알고 사놓고 계속 갖고만 있고 관리도 안 하면서 방치를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도심 팽창과 고령화로 빈집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행정이 무턱대고 손을 댈 수도 없어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기업 자본을 앞세운 멀티플렉스 공세에 향토 극장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70년간 전주 영화의 거리를 지켜온 호남의 마지막 향토 극장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호남에서 향토극장으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해온 전주 시네마타운입니다. 영업이 한창인 시간이지만 매표소나 상영관에선 손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좌석들도 거기가 더 편하고 화면도 더 커서 좀 그런 거 차이 때문에 더 많이 가는 것도 비싸긴 하지만 70년 역사를 지닌 전주 시네마타운은 최근 누적된 영업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업 위기를 맞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자본의 멀티플렉스가 극장가를 점령하면서 향토극장들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15년간이나 관람료를 동결해왔지만 떠난 관객들을 붙잡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물 임대 연수막을 걸어놓을 정도로 경영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관람객이 계속 줄어들자 극장 측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일 오전 상영을 아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극장은 7곳. 상영관만 50곳이 넘지만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에도 추가로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향토극장에 설 자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관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관객이 40에서 50만 정도가 필요한데 이제 영화관이 3개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향토극장은 더 거기에 이제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영화도시 전주의 뿌리 역할을 내온 향토극장과 영화의 거리는 강력한 자본의 논리에 밀려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전에 새만금 공항을 개항하려던 전라북도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공항 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인데 결국 조기 개항은 지역 정치권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경쟁 상대였던 폴란드에 고전했던 이유는 공항이었습니다. 160여 개국 5만여 스카우트들이 타시도 공항을 이용할 경우 대회 운영의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일시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똑같은 행사를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숫자들이 모여지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항 추진이 순탄치 않습니다. 기존 2026년 개항을 잼버리 개최에 맞춰 3년 정도 앞당기려면 각각 1년 정도 걸리는 공항 타당성 조사 면제와 내년 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기본계획 수립비 25억 원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내후년으로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도 2023년 개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를 설득해내지 못한 전라북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편성 과정에서 이제 예타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항 관련 예산은
11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어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독자적인 그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새만금 공항은 또 공항대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에 성패가 달린 문제인 만큼 조기 개항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대에서 가짜 의혹 국제학회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대에서 최근 5년간 가짜 국제학술대회 의혹이 제기된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 와셋과 오믹스의 48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는 정부 자료를 토대로 외유성 출장 등 고의성 여부를 따져 관련자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외지업체들의 도내 건설공사 잠식이 심각합니다. 도내 공사 가운데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지난 2016년 51.8%에서 지난해 47.7%로 급락하며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협회는 수주 물량 감소로 자본 유출은 물론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며 국책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제봉사단체인 라이온스 클럽 전북지구는 오늘 도내 38곳 교통거점지에서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라이온스는 매주 둘째 목요일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처용무와 망건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무형유산 명인들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성매매 방지법 14주년을 기념해 여성 인권을 돌아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는 오는 21일까지 전주 선미촌에서 2018 여성인권 비엔날레를 열고 9명의 예술가들의 특별 전시를 진행합니다. 도보건당국은 이번 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이 처음이거나 한 번만 받아 면역 형성이 안 된 아동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2회 이상 접종한 아동은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가을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군산에서는 내일부터 사흘간 시간여행 축제가 열리고 부안에서는 젓갈을 주제로 한 곰소 젓갈 발효 축제도 시작됩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역시 내일부터 의암공원 일대에서 시작되며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전주문화재 야행도 펼쳐집니다. 중소기업의 추석 상여금이 평균 6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 95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은 기본급 대비 평균 52%나 정액일 경우 66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중 44%는 추석 상여가 없으며 연휴를 닷새 이상 쉬는 기업은 72.6%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남원 주천의 한 사찰에서 마약을 투약한 여승 60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과 올해 3월 남원 주천에 있는 A 사찰 내 주지 스님 방에서 조울증을 이유로 필로폰 0.1g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국가정보원에 청와대 폭파 계획을 들었다고 거짓 신고한 41살 여성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허위 신고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 추석에 청와대를 폭파한다는 버스 승객의 통화를 들었다며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입니다. 지방은행의 부실 채권이 시중은행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부실 채권 비율을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은 평균 0.55%였지만 지방은행은 2배인 1.03%였습니다. 특히 전북은행은 0.84%로 지방은행 가운데 부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비를 활용할 경우 이용료가 지원됩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13개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며
이용료의 70%,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150여 개 기업이 12개 기관에서 1000여 대의 장비를 활용해 14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는 내일 문을 여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365일 24시간 일상적인 소통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며 논평을 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